새벽 5시가 넘은 시각, 술집에서 세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가했거든요. 그러고 좀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택시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명함 받아놓은 게 없다. 손님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셔야 되겠다. 라고 왔는데 돌아서는데 야, 이 나오고 욕처럼 막 하더라고요. 당시 가게에 혼자 있던 여성 업주는 갑자기 쏟아지는 고성과 욕설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시오. 빨리 행님. 오라오래 빨리. 오고 계시고 지금 녹음 다 하고 있습니다. 손 저자 욕하신 거. 오라오래 빨리. 오라오래. 신고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손님들은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술집 하면 욕 먹고 뭐 그런 거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느냐. 뭐 이딴 걸로 신고하느냐. 술 먹으면 반말할 수 있고 욕 좀 했다고 신고하냐. 일행 2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에도 남성은 경찰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중재를 시도하던 중 남성은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테이블을 엎었고 결국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가슴 떨려요 진짜. 지금도 가슴 물렁물렁해요. 그게 더 고생되는 보복이나 하러 오지 않을까. 서울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남성 손님이 여성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남성 손님, 주방으로 다가가더니 여성을 다짜고짜 마구 때립니다. 손님으로 왔는데 갑자기 종업원을 양손으로 때리고 집기를 들려고 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이후 남성은 가게를 빠져나온 뒤 근처에서 또 다른 폭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초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때린 거예요. 무섭죠. 사람들을 보기가 무섭죠. 특히 혼자 오시는 분들 보면 더 무서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앞집이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오시는 분은 이제 먹게 되고 겁먹게 되고. 최근 자영업자 매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1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물품 지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의 한 찜질방에 손님 5명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들이 찜질방에서 머무른 시간은 15시간. 식사, 과자 한 50가지를 먹었죠. 28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산을 앞두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10시 반경에 여의들이 다 단체로 나온 겁니다. 이제 미성년자인데 영업정지 한번 먹어봐라. 맥주를 사 먹었는데 신분증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찜질방에선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 건데 알고 보니 청소년증을 제시한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명은 미성년자이면서도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신고를 이제 하겠다. 좋다, 신고해라. 너희들도. 나도 신고하려니까. 그래요. 영업정지 맞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찜질방 측은 인적 사항만 받고 이들을 돌려보냈지만 이들은 이름 대신 장난스럽게 낙서를 남기고 심지어 직원 앞에서 조롱하듯 춤까지 추고 떠났습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얘들이 이런 짓거리까지 다 하고 다니는지 속이 상했죠. 비슷한 사건은 지난 4일 경북 포항의 한 노래주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5명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주가 저희가 한 병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를 3개를 시킨 거예요.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은 총 71만 6천 원. 그러나 각자 핑계를 대며 계산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신분증이라도 맡기라고 요구하자 돌연 우린 미성년자다. 손해보기 싫으면 그냥 보내달라며 협박했습니다. 역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겁니다. 들어가니까 신분증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나왔거든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반성은커녕 계산서와 술병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업주를 궁지에 몰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기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갈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업주를 협박할 경우 더 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한 디저트 가게 사장이 손님으로부터
케이크가 저절로 4등분으로 갈라졌다며 환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케이크가 자동으로 잘릴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글쓴이는 케이크를 퀵 배송으로 요청한 손님이 케이크를 받은 뒤 상태가 이상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항의했다며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손님이 보낸 사진입니다. 케이크 이렇게 4등분 되어 있어요. 칼로 자르지 않았다고요? 손님의 주장은 케이크를 두르고 있던 띠지를 풀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건데 글쓴이가 아니요 칼로 자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케이크 값의 절반을 환불해 주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칼로 자른 것 같다, 힘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공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카페 사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카페 개업 초기에는 다양한 카공족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분주한 점심시간 때 학생 3명이 와서 테이블을 하나씩 차지하는가 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자리를 비우고 점심까지 먹고 돌아오는 카공족들도 점점 눈에 띄었습니다. A씨가 특히 놀란 건 집에서 가져온 리모컨으로 카페의 에어컨 온도까지 조작하는 경우였습니다. A씨는 에어컨을 조작한 적이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 있어 확인해보니 한 학생이 같은 브랜드 리모컨을 들고 와 온도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또 저 역시 대학생 시절이 있었던 만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글에는 카공족이 없으면 매출이 더 오른다며 카페 이용 시간 정하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땐 따로 비용 청구하는 시스템을 정하라거나 매장이 협소한 관계로 카공은 정중히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써놓으라는 등 조언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또 카공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부를 위해서는 스터디 카페로 스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